네, 이번 주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와 복무 관리,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PPT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업의 용도만 이제 사용하고 공부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챕터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는 거라서 이제 시험 범위에 제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은 다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처우, 복무관리,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육교사의 처우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이때 지역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그리고 연금보험료 9%, 그리고 이제 우리가 9% 중에서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 정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율이 근로자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보험료율이 6.24에서 3.12, 사용자 3.12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이제 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율 7.38%, 사용자,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보험료율, 그리고 근로자 0.65%, 사용자 0.9% 해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 월 보수액 0.7% 사용자 부담으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연소득의 12분의 1을 어린이집에서 적립하고 퇴직 시 받게 되고요. 교사의 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복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복지나 복무 규정이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무 규정에는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특별 근무, 외출, 교육, 연수, 출장, 휴일, 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표창,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보육교사는 각 어린이집의 복무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 같은 것으로서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직으로 원만하게 행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사의 권리는 우리가 인간의 권리와도 또 다르게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힘, 법이 인정하는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의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맡은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사로서 요구되는 당위나 규범뿐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의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로 권리와 의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는 신분과 생활안정, 사회환경, 재반 조건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로 정한 교사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교사 권리와 함께 직업인으로서 권익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서 첫 번째 전문성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육 보육상의 권리, 교육 보육상의 의무를 살펴보게 되면 교육 보육상의 권리에서는 교육과 보육 과정의 편성 및 그리고 운영권, 교재의 선택 결정권, 교육의 보육 내용 및 방법 결정권, 영유아 지도권, 영유아 평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기관에서 우리가 맡은 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보육과정을 편성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학기 우리가 이번 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우리 반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고요. 교육 보육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제별 그리고 연령별로 혹은 우리 테마별로도 방법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영유아의 이제 행동을 평가하거나 영유아의 이제 발달 과정을 평가하는 권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보육상의 의무로서는 엄격한 표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발달 단계별로 아주 이제 원만하게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표준 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연수의 의무, 이제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제 우리가 발전을 위한 연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 제정과 자율적 규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사로서의 윤리,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어떠한 규제를 가질 수 있는, 자율적으로 내가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니는 그런 규제를 이제 자율적 규제의 의무라고 합니다. 네, 이제 8-4에 보시면 공공성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신분상에서는 권리와 의무, 재산상의 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분상, 신분보장권, 소송제기권, 불체포특권이 있고요. 의무로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 그리고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에서는 보수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복지 및 후생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권리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권리, 근로자니까 당연하죠. 단체 결성권,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 요구권의 권리와 근로조건 준수의 의무, 충실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체계를 살펴보면 근거법은 영유아 보육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조항은 제2조 제5항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고요. 자격구분은 보육교사 1급, 2급, 3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으로는 17과목이고요. 우리가 51학점 이상, 전공은 48학점, 보육실습 3학점 해서 총 이제 우리가 이 보육교사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51학점에 네, 우리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양성교육기관은 보육교사와 보육교사 교육원이나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그리고 대학원이 이제 교사의 양성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양성과정의 특징은 교사의 양성 경로의 다양성, 교육과정의 개방성, 학과제가 아닌 학점제, 출신 학과수, 이제 789개의 이제 학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격, 관련 교과목 이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과정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권리와 의무 확립을 위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천에서는 첫 번째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첫 번째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법규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직업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권리 확립을 위해서 연합회나 보육교사 관련 단체의 유무와 그러니까 노력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보육가정 편성의 운영권이 보장되는가, 네 번째 보육가정 이제 교수 학습 활동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이나 기관의 이제 기관장이 아닌 이제 내가 직접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쵸, 교수학습 활동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유아의 평가, 지도 방법, 생활지도 등을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가. 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지도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과 평가 인증, 현장 관찰자 또는 행정당국의 지시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이제 영유아 보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장이 너무 많은 이제 간섭을 하거나 이제 반별로 이제 활동하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의 어느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역량을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이고요. 여덟 번째는 보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가. 아홉 번째는 보육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 행정당국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홉 번째 이제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 윤리 강령에 대한 인식 및 실천입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 발달 혹은 최근 교육, 보육 경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과 부모의 배경, 종교 등으로 이제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는가. 네 번째는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학대받거나 방치되는지 살펴보고 학대 및 방치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한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가족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섯 번째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적인 측면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보육교사가 보육기관이나 전문가가 영유아나 가족교사를 도와주어야 할 상황에서 어떠한 의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담당자나 사회에 보고해야 할 집단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쵸? 혹은 이제 우리가 방치하거나 이제 아이가 정확하게 발달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대우를 받고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있는지,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교사의 복무 관리, 그래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이 파트를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복무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교사와의 관계가 있고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가 있고 학부모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떤 관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혹은 또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서 내가 보육교사로서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지, 우리가 요즘에는 아동 영유아를 이제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듣거나 혹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동학대 교육, 예방 교육의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 이제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또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